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 대표가 아예 물러나야 된다. 이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 대표가 6개월 뒤에 복귀하고 그 이후에 뭐 전당대회를 하든 좀 지켜보자. 가장 강경한 쪽은 윤리징계는 무효다. 김용태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를 할 거다. 당대표를 거리시킬 거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대표가 징계를 받자마자 3일 만에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조기 전대나 비대위를 말하는 것은 저는 너무 군사작전 하듯이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되고 마치 징계를 예상했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정치는 권력 투쟁이고요. 당권을 장악을 해야지만 다음번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것이다. 김용태 최고나 뭐 정미경 최고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이 이 대표와 함께 의견을 내는 소수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김소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 한 편을 준비했는데 사설 한번 보실까요? 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국이 엄중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렇게 이준석을 징계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것 이후에 뭐 윤핵관이 당권을 두고 경쟁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누가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 징계에 대해서 어쨌든 승복을 하고 승복하라. 더 이상 너무 이렇게 부정하고 여전히 당대표는 나다 이런 식의 반응하지 말고 승복하고, 또 윤핵관도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준석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자중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어젠가요?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있자마자 본인의 어떤 지지 조직 아주 큰 모임을 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이 징계 사안이 윤핵관의 어떤 음모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큰 조직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이준석 대표가 그토록 간장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것도 일견 이해가 돼요. 윤핵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저분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준석 대표도 깔끔하게 승복하고 예. 윤핵관들도 좀 자중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좀 봉합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나쁘끄럽지 않게 행동하라는 그러한 말을 동아일보 사설은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 대표 징계 다음 날 이제 본인의 가장 큰 최대 지지 기반인 산악회와 1,100여 명의 어떤 산악회원들과의 시간을 가진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이제 모처럼 모였는데 하필 그날이 이 대표 징계 다음 날인데, 또 장본인이 이 대표가 계속 윤핵관이라고 이제 지목했던 장제원 의원의 이 새 모임이다라는 건데, 같이 부산에 계시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버스 23대에 1,100명이 이제 산악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나를 그렇게 잡은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버스 23대에 1,100명이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준석 대표 보고 보란 듯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이제 저렇게 가고 난 뒤에 자신의 SNS에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에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사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근데 그것을 갔다 온 것을 SNS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올린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 의해서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준석 당대표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힘으로써 이제 SNS를 통해서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그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힘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과연 이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향후 당의 운영이라든지 당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과연 옳은 것인지는 판단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떻든 빨리 좀 마무리를 해서
집권 여당의 원래 해야 되는 역할, 그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각종 뉴스 속보들이 뜨고 있는데 국회 본청 앞에 국민의힘 당대표 이 대표의 주차 자리가 현재 비어 있다.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이런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한다라는 뉴스 속보입니다. 그간 도어 스태핑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해왔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조금 정제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신중론 의견들이 있었는데 용산에서는 중단 없다, 강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풀 취재도 최소화하고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변인 브리핑도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조금 표면적인 이유보다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김병임 대변인님, 네. 뭐 대선 기간 내내 윤 대통령의 대변인, 수행 대변인 역할을 해와서 잘 아실 텐데 이게 사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겁니까?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좀 중단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중단하면 명분도 예. 없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코로나가 재유행하니까 그럼 좀 중단하자, 좀 정제돼서 메시지가 나가자 이런 차원입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다 예상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사유나 설명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자아낼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었던 시기에서도 특히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일을 거의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분들도 당연히 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그 당시 정치에 나선 후보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때문에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병민의 돌직구.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가 앞으로 더 재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오겠다는 건 1층에 기자실을 배치하고 출퇴근길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였거든요.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구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때로는 불편한 질문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예.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도어 스태핑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퇴근길에 지나면서 기자들과 가볍게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어 스태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빈도와 횟수, 방법들을 좀 바꿔나갈 수는 있을 건데 이걸 아예 잠정 중단시켜버리게 된다면 애당초에 도어 스태핑을 했던 그 기획 의도 자체가 틀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건 대변인의 브리핑도 사실상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 언론 차원에서 여러 가지 더 많은 해석의 여지들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오늘 때 발표가 나오면 또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더 많은 질문들을 다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총체적으로 좀 지혜를 여러 사람들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변인의 브리핑도 가급적 서면으로 간다는 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공식적인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숨은 의미는 백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 공식 브리핑 이후에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하는 이 백 브리핑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면 기자들의 질문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된다는 건데 자,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대안은 뭔지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